예, 안녕하세요. 스포츠 미디어 및 홍보, 9번째 시간, 미디어 스포츠의 형성 및 공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제목이 매주 다 비슷해요. 이렇게 보면은, 형성 및 공생, 형성 및 태동,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제목이 비슷비슷해서 좀 헷갈리는데, 예, 이 제목은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제목이 좀 헷갈리는데, 예. 지난 시간에 뭐 개념과 존재 방식, 뭐 상호 관계, 뭐 이렇게 나오는데 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그 교과서의 페이지 수로 보면은 76페이지부터 예, 76페이지부터 좀 많은데요. 오늘 양이 80이 아니고 99페이지까지입니다. 좀 양이 많은데 예, 뭐 간략하게 요약해서 해보도록 하고요. 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뭐 지명이나 인명이나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뭐 일일이 다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돼요. 교과서를. 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죠. 들어가기에 앞서서 말씀드릴 것은 다음 주가 아니고 이번 주 그 9월 아니죠. 10월 2일은 금요일인데 예, 이날은 수업이 없습니다. 그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예, 뭐 공휴일이라서 당연히 그날은 쉬고요. 10월 6일, 예, 화요일에 다시 예, 온라인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금요일에 그 어떤 학생이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예, 그래서 이 오프라인 수업 혹시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예,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하고요. 특히 이제 추석 연휴 직후에는 추석 연휴 다음 주는 무조건 온라인 수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혹시라도 예,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추석 연휴 다음 주는 일단 무조건 온라인으로 하고요.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은 예, 반드시 공지를 할 테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공지가 없을 때는 일단은 온라인 수업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음, 자, 그래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예, 특집 방송으로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죠. 예, 오늘 이거는 교과서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수업할 때 이거를 강조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를 저희 그 예전 선생님한테 아주 그 못이 박이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배운 내용이라 예. 물론 이건 미국 얘기입니다. 예. 현대 스포츠 발전에 세 가지 큰 배경이 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세 가지 큰 전제 조건, 배경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 여기 나왔는데 첫 번째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 세 번째 이민,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미국 얘기예요, 이건. 예. 영국도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영국이 산업화 도시화는 먼저 됐다고 봐야죠. 약간 산업혁명이 최초로 실시된 데는 영국이니까. 근데 그 대신 영국은 이민자는 별로 없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영국으로 이민 온다든가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잖아요. 예. 그런데 미국은 이제 이민이 굉장히 큰 문제죠. 이것을 설명을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산업화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이 산업의 중심이 농업에서 그 제조업으로 바뀐 거죠. 예,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예, 이런 식으로 바뀐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 미국사에서 가장 큰 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게 남북전쟁이잖아요. 예, 남북전쟁이 1861년부터 65년까지 벌어졌는데 이 남북전쟁의 원인이 뭐냐 한다면은 뭐 원인은 굉장히 많은데요. 어, 뭐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보통 그 노예 해방을 둘러싸고 남부는 노예제도 존속을 원했고 북부는 노예제도 폐지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해서 북부가 이겼다 뭐 이렇게 이제 알고 있잖아요 보통 대부분. 예. 그래서 링컨이 노예 해방을 시킨 뭐 위대한 대통령이다. 근데 이제 그 말은 글쎄요 한 3분의 2쯤은 맞지만 3분의 1쯤은 틀린 말입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은 어, 물론 뭐 링컨은 위대한 대통령인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자칫하면 미국이라는 연방 국가가
갈라질 뻔했거든요, 그때.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링컨은 끝까지 그 연방을 하나로 유지하고자 하는 생각이 굳건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노예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남북 간의 전쟁을 할 때 남북 전쟁에서 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산업 구조였어요. 뭐냐면 남부는 농업 기반 사회였거든요. 예, 뭐 목화라든가 예, 이런 거를 특히 이제 목화를 딸 때 그 목화에서 솜을 따잖아요, 이렇게. 예. 근데 그 솜을 따는 그 거를 다 사람 손으로 해야 됩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느냐? 흑인 노예들이 다 했어요, 예전에는. 예. 그랬는데 이 북부 쪽은 이미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된 거예요. 뉴욕을 비롯해서 뭐 시카고 이런데. 예. 그러니까 시카고는 좀 나중이죠. 뉴욕은 예, 1860년대만 해도 산업화가 진행됐어요, 이미. 그래서 공장에서 물건 만들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구조가 상당 부분. 그러니까 굳이 뭐 흑인 노예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산업 구조상. 예. 왜 그런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 남북 전쟁에는. 예. 그 단순히 뭐 노예가 불쌍해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여튼간 예. 어쨌든 산업화와 도시화가 있고 이렇게 배경에 거기에 이민자가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 세계는 어, 뭐 어떤 게 먼저다라고 말하기가 좀 힘든 게 아무래도 산업화가 제일 먼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산업화가 되니까 이제 그 일자리가 있으니까 그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도시가 형성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외국에서도 오는 거죠. 일자리 찾아서. 미국이란 나라가 새로 생겨서 요즘에 음? 잘 나간다는데 거기 가면은 대도시에 일자리가 있대. 공장에서 일할 수 있대. 가자.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외국에서 특히 이제 유럽에서 넘어온 거죠. 사람들 이렇게 예,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민까지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이민 이 세 가지가 이 현대 스포츠가 발전하는데 세 가지의 큰 그 배경이 돼요. 예. 어, 뭐 이 얘기는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예, 오늘은 좀 할 게 많아서 예,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예, 분명히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자, 미디어와 스포츠의 만남. 예,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자, 프린트 스테이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초창기에 이거 뭐 거의 1700년대 그때 얘기인데 그 미디어 하면은 그때는 이제 신문 잡지였죠. 예, 그 둘밖에 없었어요. 뭐 라디오가 있었을 리도 없고, 예, TV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인터넷 예,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미디어 하면 그때는 이제 인쇄 미디어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잡지, 신문, 뭐 그리고 뭐 팜플렛 이런 거, 예, 그 정도였죠. 그리고 종이도 그때는 귀했고 인쇄도 쉽지 않았으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1830, 40년대 무렵부터 현대적인 의미의 신문 산업이 탄생해서 이제 신문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거죠. 예.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신문들의 그 주 수입원은 광고입니다. 예. 광고가 없으면은 신문을 살 수가 없어요. 페니 프레스라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페니라는 게 그 미국 돈 그 단위 중에 제일 싼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1센트죠, 센트. 예. 그런데 이게 이제 1센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0원 정도 돼요. 그 가치가. 예. 왜냐하면 그 1달러가 한 1000원이 좀 넘지 않습니까? 예, 1100원, 1200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10원인데 사실 이거는 뭐 거의 뭐 쓸 일이 없죠. 예. 그 지금 뭐 미국에서도 동전은 거의 사실 쓸 일이 없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예. 근데 이제 당시만 해도 1센트가 지금보다 1페니가 지금보다 가치가 훨씬 높았고 그거 하나면 신문을 샀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예. 뭐 물가가 차이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단순히. 그래서 이 당시에 신문 기사의 내용들은 주로 이제 경마, 프로복싱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때는 복싱이 아니었어요. 이게 복싱이라는 게 현대적인 복싱의 룰이 생긴 게 1860년대 이후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냥 프라이스 파이팅이라고 하죠. 상금을 걸고 싸우는 격투기 같은 거. 예. 프라이스 파이팅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퓨질리즘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
좀 써드릴까요? 퓨질리즘이라고, 예, 이렇게 씁니다. 퓨, PU, G, I, L, 여기 이제 ISM 이걸 붙여가지고, 예, 퓨질리즘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격투기, 현대적인 복싱의 과거 이름이에요. 퓨질리즘, 프라이스 파이팅, 이건 아시겠죠? 프라이즈가 상이니까, 예, 그리고 파이팅, 싸움, 프라이스 파이팅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현대적인 복싱의 과거 형태인데, 이때는 둘이 싸워가지고 한 놈이 쓰러져서 못 일어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뭐 지금처럼 뭐 다운되면 뭐 카운트하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쓰러져서 못 일어나면 끝. 예, 못 일어날 때까지 해요. 예, 굉장히 잔인하고 예, 좀 비인간적인 경기였죠. 예, 뭐 주먹도 이제 그 지금은 글러브를 끼지만 그때는 그것도 없었고 맨손으로 그냥 싸웠어요. 그러니까 더 아프죠. 최초의 프로야구 팀이 만들어진 게 미국에서 1869년입니다. 그 신시내티 레드 스타킹스라는 팀인데 그 지금도 그 신시내티에 프로야구 팀이 있거든요. 미국 메이저리그에. 근데 그 팀 이름이 레드스예요. 레드스. 이 레드에다가 이 빨간색 레드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S를 붙여가지고 이 레즈라고 합니다. 그 추신수 선수가 예, 이 팀에서 좀 뛴 적이 있죠. 잠시 시애틀에 있다가 신시내티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내셔널 리그라는 그 리그가 그 직후에 생기는데 어, 그 초창기 리그가 정착할 때 그 아무래도 기자들이 당시에는 굉장한 지식인들이잖아요. 예. 뭐 지금이야 뭐 대학 나온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그때는 이게 뭐 좀 배운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게 특히 기자 정도 되면은 굉장한 지식인이었고 예,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만들 때 이제 굉장히 도움도 많이 주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도 보면은 일제 시대 때 그 당시에 당대 그 최고 지식인들은 대부분 신문 기자였어요. 과거에 뭐 이광수라든가 예, 또 그 육당 최남선 이런 분들 예, 그리고 독립운동가 중에 그 단재 신채호 선생 있잖아요. 예, 그분도 원래는 그 언론인이었죠. 예. 과거에는 그 신문이라는 매체가 그만큼 중요하고 거기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한 지식인이었고 영향력도 강했다 이 얘기입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 시민들에게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하에 발전했다, 스포츠가. 이게 뭐냐면은 스포츠라는 게 어, 세상 모든 일은 뭔가 이렇게 좀 이유가 있어야 돼요. 명분, 뭐 이유 이런 게 있어야 돼가지고 당시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19세기 한 중반쯤에 도시화가 아까 진행됐다고 했잖아요. 산업화 도시화. 그러니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겠어요? 주거 문제가 생겼겠죠.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허름하고 낡은 뭐 대충 지은 아파트 이런 데에 그냥 사람들이 몰려 살아요. 예. 방 하나에 뭐 한 5명씩 이렇게. 예. 화장실도 다 공동 화장실이죠. 예. 수돗물 없어가지고 이게 물 길어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그 위생, 보건, 건강 이쪽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화장실도 대충 뭐 지금처럼 정화조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도 그냥 아무 데나 이렇게 하고 예. 또 여러 가지 그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았어요. 그때도 이미 그 이제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의 모습을 뭐 그린 다큐멘터리나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그 느낀 소감을 적은 책 이런 걸 보면은 하나같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이 화장실 얘기를 꼭 해요. 이게 한국이 그때는 뭐 당연히 수세식이 없었으니까 이제 뭐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가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급한 대로. 예. 그래서 이게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그 악취가 심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있는데 더 웃긴 거는 이제 그 뭐 서울을 예로 들면 그 청계천이 있잖아요. 서울에 그 중심지에 청계천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주변에 보면 막 그 사람들이 그 싸놓은 그 분뇨가 막 있는데 태연히 그 옆에서 이제 아줌마들이 막 빨래도 하고 막 이랬다는 그 예, 건강에 좋을 리가 없죠 당연히 예, 전염병 이런 거 굉장히 심각했죠 그때 뭐 지금도 우리 그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뭐
뭐 예방 이런 것도 없고 뭐, 뭐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걸려서 그냥 아프다가 죽은 거죠. 그냥 아, 내가 왜 아픈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냥 죽는 거예요. 예. 이제 그랬는데 어, 그때 이미 자, 이렇게 그럼 건강과 보건 위생에 문제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아, 운동을 시키자 사람들을. 예. 운동을 하면은 체조도 하고 뭐 테니스도 치고 스케이트도 타고 이러면은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합리적인 뭐 그 가설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스포츠를 많이 보급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그 지자체나 이런 데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공원이에요. 공원, 파크. 공원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을 지으면은 사람들이 가서 산책도 하고 거기서 운동도 하고 뭐 테니스장 공원에 보면은 스케이트장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 여러분 센트럴 파크 뉴욕에 그 유명한 센트럴 파크 있잖아요. 그게 이제 1860년대 50년대 이때 졌는데 그, 그 옛날에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아니 이런 짓을 왜 해? 아니 이 아까운 땅을 왜 이걸 쓸데없이 공원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놀려? 뭐 집을 짓든가 하지 뭐 이런 그 반발이 많았대요 그때도. 예. 그랬는데 이제 되게 그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그걸 설계하고 지은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건강해지고 이러면은 그게 다 돈이 남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래서 지금은 없지만 센트럴파크에서 옛날에 사람들이 말도 타고 막 그랬었어요. 말도 타고 스케이트도 타고 어, 뭐 야구도 하고 당연히 테니스 치고 뭐 이런 데가 많았는데 어, 보스턴 있죠, 보스턴. 사실 보스턴이 도시의 역사로 따지면 뉴욕보다도 오래됐으니까 보스턴에 가보면 그 다운타운에 보스턴 커먼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커먼, 예, COMMON. 예. 거기 보면 큰 스케이트장이 있어요. 이렇게 뭐 실내 스케이트 링크가 아니고 그냥 야외에 보스턴은 겨울에 날씨가 추우니까 예, 그 오래 탈 수 있잖아요 스케이트를 사람들 그냥 타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공원처럼 예. 그게 이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그 발상이죠. 예. 그 우리나라도 그런 걸 이제 따라 하느라고 뭐 서울시청 앞 광장에다가 스케이트장 만들고 이제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예, 그런 거 보고 약간 따라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제 사진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겠지만 이 에이들만이라는 교수가 나옵니다. 이 얘기를 이제 한 분이 그 에이들만이라는 그 멜빈 에이들만이라는 교수님이 한 이제 그 책에 쓴 내용인데 이분도 예, 어, 저의 스승님의 스승님입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는 할아버지 같은 분이라서 이 이름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여기다 썼어요. 예, 멜빈 에이들만 선생님. 예, 한 3년 전에 은퇴하셨어요. 예, 예. 이분이 아주 강의를 열강을 합니다. 이게 그 강의할 때 보면은 조용조용 하는 분들이 있고 막 소리 막 지르면서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열강으로 유명해서 특히 이 침을 많이 튀겨요. 강의할 때 앞에 앉으면 다 맞습니다. 막 침을. 예. 요즘에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 은퇴하시길 잘했죠. 이분이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예. 하여튼 그래서 다음 장. 자, 이제 사진들이 쭉 나오고 이제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그 역사가 쭉 나옵니다. 왼쪽 위에 보시면 여기 이제 퓰리처라는 이름이 있고요. 예, 조셉 퓰리처 그리고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둘은 라이벌이었어요. 예, 그 초기 신문 산업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두 인물인데 물론 뭐 뉴욕에서 아니 저 미국에서 뭐 뉴욕 맞습니다. 예, 그 뉴욕에서 이 퓰리처는 이 둘은 좀 약간 대조적이에요. 출생이나 이런 배경이 퓰리처는 원래 헝가리 사람이에요. 예. 헝가리 사람인데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온 거고 아까 얘기했던 그 이민처럼 예. 이민을 온 사람인데 어, 굉장히 어렵게 시작했죠. 그래서 그 남북 전쟁 때 그 북부 병사로 참전하기도 했고 그게 이제 원래 다른 나라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군대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수성가에서 이제 신문 사업을 크게 일으켜서 뉴욕 월드라는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수업할 때 간단하게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뉴욕 월드라는 신문을 만들어가지고 그 신문사가 그
최초의 월드 시리즈 그 미국의 그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이 그 붙는 챔피언 결정전 야구 거기 후원을 한 거예요. 스폰서로. 그래서 그거를 지금도 월드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예, 월드 시리즈가 그게 뭐 미국이 우리가 세계의 전부다 뭐 이렇게 주장해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예, 그 정도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걔네들이 그냥 뉴욕 월드가 스폰서했으니까 월드 시리즈라고 부르자 이렇게 된 거죠. 스폰서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는 뉴욕 저널이라는 예, 그 마찬가지로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경쟁자였어요. 굉장히 그 라이벌이었고 경쟁자였는데 이 둘의 이 신문사들의 어떤 그 방침이랄까? 그게 뭐였냐면은 옐로우 저널리즘입니다. 이게 일부러 노란색으로 한 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그걸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그래요. 얼굴에다가 칠해볼까요? 노란색으로? 예. 아니, 예. 좀, 예. 좀 미안하긴 한데 돌아가신 분들한테 예. 여러분이 그 까먹지 말라고 예. 옐로우 저널리즘 예. 이 칠했다. 또 이쪽도 제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예. 뭐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예. 옐로우 저널리즘이라는 그 말이랄까 그런 언론의 보도 형태 이런 걸 이제 창조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둘이 라이벌이었고 그랬는데 이 사람 둘 다 이제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언론이 어, 때로는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정치에 깊이 개입해서 뭐 자신들이 원하는 정권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그 퓰리처는 스스로 자신이 정치인이기도 했고 랜돌프 허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정치인이었고 대표적인 그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론이 오보를 일부러 내서 어떻게 그 여론을 조작하는가 뭐 이런 그 사례가 있는데 아까 옐로우 저널리즘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옐로우 저널리즘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언론의 정도를 걷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선정적인 주제로 접근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깊이 있는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제목 장사 같은 거죠. 말하자면 제목 장사 그리고 약간의 선동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1895년쯤이었는데 그 쿠바에서 미군 그 함정이 있었는데 그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원인은 모릅니다. 아무도. 예. 이게 왜 그 폭발했는지 모르거든요. 원인을. 그런데 이, 이 헐스트가 이제 이끄는 그 신문사에서 말하자면 이제 몰아간 거예요. 이거 이 폭발이 이게 스페인 애들이 우리 미국을 싫어해서 일부러 폭발한 거다, 폭발시킨 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제 처음에 그럴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점점점 이제 확신 있게 보도하는 거예요. 이 나쁜 스페인 놈들이 우리 그 미군 배를 폭파시켜서 우리 불쌍한 미군 군사들이 다 죽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몰고 간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아, 이게 뭐 설마 그럴까 하다가 점점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자세하게 보도하는데 거짓말일 리가 없어. 그래서 어, 스페인에서는 아니라고 했죠. 아니야, 우리 그런 적 없어. 우리가 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당시 그 국제 정황상 그 뭐랄까요? 스페인이 그럴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스페인이 당시에는 이제 그 저물어가는 제국이었고 미국은 그때 떠오르는 제국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스페인이 되게 정신이 없어서 미국이랑 전쟁을 할 만한 여력도 없었고 그럴 의사도 없었는데 하여튼간 이런 식으로 몰고 갔습니다. 헐스트의 신문사가. 그래가지고 전쟁을 결국 했죠. 예. 그래서 미국이 이제 스페인을 박살을 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당시 이제 미국은 떠오르고 있었고 스페인은 지고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뭐,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그게 이제 20세기, 19세기 끝날 무렵, 20세기 시작할 무렵에 이제 터진 일인데
아까 1895년이라고 했으니까. 예. 그래서 20세기가 되면서 뭡니까? 미국의 패권이 이제 시작된 거죠. 전 세계 최강 국가로 미국이 떠오르기 시작한 어떤 계기가 됐어요. 물론 뭐그 의도적인 오보가 시작된 거지만 그 계기가 됐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이 허스트의 보도는 뭐 그런 식이었어요. 예. 정치에 영향을 그렇게 미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언론사들도 뭐였다? 스포츠를 굉장히 그 중요하게 다뤘다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그게 팔리니까. 예, 사람들이 좋아하고 관심 있고. 예. 그리고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면 벌써 이제 그 스포츠가 어느 정도 상업화되고 프로 스포츠도 시작했을 무렵이니까요. 예. 이제 그 밖에 여기 보면 이제 이건 과거의 잡지들인데, 예. 어떤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라는 이제 잡지인데 여기 이 잡지는 이제 그 풋볼을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이 잡지에 실린 풋볼 기사만 분석해서 쓴 책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요. 이 Spirit of the Times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1800년대 한 초중반부터 나온 그 잡지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신문은 아니고 잡지인데, 예. 근데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남북전쟁 이전에 특히 기사들이 이제 스포츠 관련 기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 대부분이 뭐였냐면은 그 경마 있죠, 경마. 예. 경마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제가 예전에 그 대학원 다닐 때 숙제를 뭘 했냐면은 이 Spirit of the Times 그 원본, 예, 원본 뒤져가지고 거기 기사 분석하는 숙제를 내준 적이 있는데 교수님이, 예, 거기 보면은 광고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광고가 이제 말 광고가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경주용 말 뭐 사실 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뭐 얼마에 사실 분 뭐 이런 그 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돈 있는 사람들이 그 경마를 뭐 주고받고 이러는 그, 예, 뭐 거래하고 뭐 이런 그 것들이 굉장히 많고 당연히 경마에 대한 보도를 굉장히 자세하게 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예. 예전에는 이게 다 그 디지털화 되기 전에는 이런 그 신문이나 잡지를 찾아보려면은 도서관에 가서 그 뭐 특별 보관소 이런 데 가가지고 그 마이크로 필름으로 이렇게 봤었는데, 예, 요즘에는 다 그 디지털화 돼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보면은 컴퓨터 화면으로 다 나옵니다. 이게 그 아이디만 있으면은. 예. 그래서 좋은 세상이 됐죠. 그리고 이제 이 인쇄 매체를 좀 보자면은 여기 요거 있죠? 예, 여기 이제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라는 굉장히 그 유명한 잡지이고 지금도 나옵니다, 이게. 근데 1954년도에 처음 나왔어요. 예. 어, 그리고 여기 요거는 이제 ESPN 매거진이거든요. ESPN The Magazine인데 어,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ESPN이 디즈니 거고 그 디즈니에서는 온갖 종류의 콘텐츠를 다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물론 ESPN은 방송국이고 큰 방송국이지만 이 인쇄 매체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지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ESPN 매거진이라고 해서 그 주간지로 이렇게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가 워낙 그 유명하고 큰 스포츠계 공룡 같은 잡지였기 때문에 대항하려고 만들었는데 뭐 잘 안 되죠, 장사가. 예, 이게 될 리가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그래서 아마 ESPN은 그 종이 잡지를 더 이상 발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도 계속 그 나오긴 합니다. 근데 아마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종이 잡지가 이제 거의 그 막판에 도달했습니다. 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그 유명한 그 이슈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이슈냐면은 그 수영복 이슈, 예, 스임스 이슈라고 해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한 번씩 그 수영복 입은 모델들을 만 내보내는 그 콜을 따로 내보내요. 예, 근데 그것만 또 모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말하자면 이제 저거죠. 전형적인 그 성상품하고, 예, 사실 스포츠와 아무 상관없는 건데,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아요.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가 대표적인 스포츠 잡지인데 왜 그런 짓을 하냐 뭐 이런 식의 그 비판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ESPN 더 매거진도 그에 대항한 어떤 대항마를 내놨죠. 뭐냐면 바디 이슈라고 해가지고 그 운동선수들이 그 누드로, 예, 이
찍은 사진을 실는 그 특집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는 이제 여자 선수들 위주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성상품화 그 논란에 휩싸이죠. 예. 그랬는데 어, 이제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그 비난을 의식해서 남자 선수들도 예, 이렇게 싫습니다. 거의 반반 비율로. 예. 그래서 이제 운동 선수들의 몸이 아름답잖아요. 사실 뭐 남녀를 막론하고. 예. 그래서 그 보면은 좀 어떤 건 좀 아슬아슬해요. 이렇게 그 예. 아주 진짜 중요 부위만 안 보이게 딱 이렇게 찍거든요, 사진을. 예. 근데 보면은 그래서 이걸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난감할 때도 있고 그런데 뭐 하여튼 여러분 예,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의 바디 이슈가 있고 예, ESPN 더 매거진의 아니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의 스윙슛 이슈가 있고 예, ESPN 더 매거진의 바디 이슈가 있다. 뭐 이게 이제 인쇄 매체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초기 미디어 스포츠의 전개 30분 됐어요 벌써. 큰일 났네. 예. 자 1920년대가 이제 미국 스포츠의 황금기예요. 예. 1919년도에 미국에서 그 블랙삭스 스캔들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프로야구 선수들이 그 월드 시리즈를 승부 조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제명당하고 이랬습니다. 굉장히 충격이 컸죠.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 등장한 스타가 여기 이제 나오는 베이브 루스라는 선수예요. 이 선수. 예. 베이브 루스인데 아마 거의 최초의 스포츠 영웅이죠. 미국에서. 그래서 이 선수가 홈런을 막 때리면서 그 사람들을 야구장으로 끌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가 이제 미국 스포츠의 황금기가 됐어요. 이때 또 이제 프로복싱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그래서 프로복싱, 또 프로야구 이 두 개가 이제 이끌었죠. 사실상 그 인기를.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신문사들도 잘 팔렸죠. 그래서 신문은 또 스포츠 대회나 이제 이런 조성, 뭐 장려 후원 이런 걸 많이 하면서 또 그 편승했고 여기에 예, 뭐한 50년대까지 이미 1940년대부터 신문 기사의 약 4분의 1, 25%가 스포츠 기사였다는 거고요. 제가 그 오프라인 수업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현재 미국 일간지를 분석해 보면은 면수를 분석해 보면은 4분의 1이 스포츠 기사라고 제가 이거 쉬어봤다니까요. 그 숙제하느라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음, 미국 사람들은 워낙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87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는 스포츠와 미디어의 밀월 기간이라고 여기 책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스포츠 스타의 어떤 우상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선수가 이제 베이브 루스인데 예, 베이브 루스에 대해서는 전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서 병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는 어린이가 있어요. 실제인지 아닌지 이제 그러는데 어린이한테 가가지고 이제 베이브루스가 가요. 거기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그 위로를 하면서 내가 뭐 너한테 뭐 들어줄 게 있니? 뭐 나한테 뭐 부탁하고 싶은 거 있니? 그랬더니 어린이가 아저씨 저를 위해서 홈런 하나 쳐주세요. 이런 거 이제 걔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홈런 쳐줄게 이러면서 다음날 이제 경기장에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외야 펜스를 이렇게 가리켜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안 보이네요?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저기다 넘기겠다 이렇게 예고 홈런 하는 거죠. 이제 예전에 이승엽이 한번 이런 걸 비슷한 거 했다고 뭐 그런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하고 진짜 홈런을 쳤답니다. 예. 근데 그게 뭐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전설처럼 그게 전해져 오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베이브 루스의 예고 홈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신이죠. 예. 인간이 아니야 이건 거의. 근데 사실 그 베이브 루스는요. 예. 뭐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인간 쓰레기입니다. 예. 그 처자식 버리고 도망가고 예. 뭐 이런 사람이고 예. 뭐 이렇게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뭐 그 여성 편력 뭐 예를 들어서 예. 뭐 지금으로 치면 뭐 그 성폭행이죠. 예. 뭐 미투가 아니라 이건 막 미투한티 30 정도 걸릴 정도로 예. 그런 사람인데 예. 당시에 아니 그 물론 이제 현재 기준으로 과거의 인물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예. 그거는
공정하지 못한 그 평가 방법인데 어쨌든 뭐 굳이 따지자면 그래요 사실. 근데 이제 그때는 기자들도 알았죠 당연히. 그거 왜 몰라요 그걸. 다 아는데 그냥 안 쓴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도 그래, 아이 그래 뭐 그래 이렇게 영웅화 시켜야 우리가 또 기사도 팔아먹고 그러지.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 밀월이라는 거죠. 이제 허니문. 이렇게 이제 지내왔었는데 그 이후에 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되면서 책에는 이제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가 됐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론과 스포츠 스타가 적대적인 관계로 나온다. 뭐 그 이후부터 이제 파파라치도 나오고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이제 더 이상 그 스포츠 스타들이 아 그렇게 뭐 훌륭한 사람이 아니구나, 다 똑같은 인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스포츠 스타들이 뭐 마약하는 장면이라든가 뭐 이런 그 되게 그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이런 그 내용들이 기사화되기도 했어요 많이. 특히 80년대 이 무렵까지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는 또 어느 정도 타협을 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교과서에 보면 뭐. 근데 요즘은 확실히 옛날하고는 다르죠. 요즘에는 우리나라만 해도 운동선수들 그 사생활 관리 제대로 안 하면 힘듭니다. 그 강정호 보세요 강정호. 결국에는 야구 못 하잖아요. 그 음주운전으로. 사실 뭐 역시 마찬가지 얘기지만 어, 강정호가 좀 약간 저 강정호를 뭐 두둔하거나 뭐 동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허재 같은 사람 있잖아요. 허재. 허재가 요즘에 이제 예능인으로 완전 변신해서 되게 잘 나가지 않습니까? 이 허재도 음주운전으로 걸린 것만 진짜 제가 아는 것만 한 세 번 넘게 걸렸어요. 뭐 사고를 냈다든가 적발된 것만 그 정도니까 뭐 습관적으로 했다는 얘기겠죠 옛날에.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의 인물을 현재의 기준으로 평가하면 안 되죠. 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자 이 표가 나오는데 이 표를 뭐 이게 뭐 복잡해 보이지만 교과서에 있는 표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A, B, C, D가 있습니다. A, B, C, D가 있죠. 그 A는 그 스포츠라는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쪽, 그러니까 스포츠 팀이 있고 그 프로모터가 있고 B는 이제 그 소비자죠. 그 경기장에 가서 보는 관중이 있고 또 TV로 보는 시청자가 있고 이 과거에는 이쪽이 더 컸었죠.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그쵸? 근데 이제는 이게 훨씬 크죠. 밑에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로 그 관중을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포츠가 뭐 전 세계를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 관중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돌아가는 이유가 이제는 이제 시청자가 그 관중보다 더 많기 때문이고 이쪽에서 나오는 돈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A하고 B의 관계로 끝났었죠. 산업이 초창기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만들면은 뭐 보고 이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거 돈이 되네. 그래서 스폰서가 들어가죠. 기업이. 기업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기업이 들어가죠. 그래서 기업이 그 팀한테 접근을 하죠. 야, 니네 경기할 때 말이야. 경기장에 우리가 광고 좀 하면 안 될까? 그쵸? 광고. 그 대신 우리가 돈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거 괜찮네 그거. 그래서 서로가 오케이. 그래. 그러면 돈 줘. 광고 실어줄게.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A, B, C였다가 이제 D가 마침내 이제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판단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어, 방송사가 끼어들어서 TV 중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라디오 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TV 중계를 하면서 초창기에는 물론 시행착오가 있었죠. TV 중계를 하면은 이거 관중들 안 오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따져보니까 아니야. TV 중계해도 오히려 더 많이 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TV 중계를 하게 해주는 대가로 중계권료를 뽑아먹죠. 중계권료를 받고 중계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진행됐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게 이제 스포츠 산업이 이 연예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랑 굉장히 통하는 면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악계가 있잖아요. 음악계.
요즘 그 CD 뭐 안 팔립니다. 그쵸? 음반을 누가 사요, 요즘에? 그쵸? 특히 젊은 세대는 안 사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CD 돈 주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아, 물론 뭐, 예, 뭐 걸그룹의 뭐 팬이다 그러면은 뭐 덕질 하느라고 뭐 다 모으는 경우도 있지만, 저도 CD를 안 산 지가 거의 한 10년 됐어요. 예. 예, 저도 옛날에는 많이 모았었거든요. 저 뒤에 보면 보이시죠? CD. 예. 많이 모았었는데 요즘에 안 삽니다. 왜냐면 살 필요가 없어요. 유튜브 틀면 나오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 그런데, 어, 그러면 미국이나 뭐 가수들은 어떻게 먹고 사냐? 예를 들어서. 예, 그쵸?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먹고 사냐면은 공연 시장이 있습니다. 예, 물론 그것도 코로나로 지금 상당히 타격이 있지만, 공연은 잘 돼요. 이 나이 든 가수들도 미국 시장 기준으로 그 수요가 있습니다. 그 나이가 든 팬들은 자기가 옛날에 젊었을 때 듣던 가수들이 공연을 하면 지금도 가서 보거든요. 예. 그래서 어, 저도 몇 번 갔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공연하면은 제가 이제 예전에 듣던 가수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듣던 가수들이 이제 공연을 저희 동네 근처에서 하면은 그래 오랜만이네 반가운데 가보자 이래가지고 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꽤 큽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뭐 유튜브 다 있고, 그쵸? 뭐 스트리밍, 그쵸? 예, 다 있거든요. 굳이 뭐 음악을 뭐 사서 들을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콘서트는 다른 얘기예요. 왜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가수,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직접 가서 현장에서 듣고 싶은 그 욕심은 다 있습니다, 누구나. 예. 그래서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팀 선수를 TV로 물론 보는 게 편하고 뭐 싸지만, 예. 가끔은 내가 경기장에서 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다 듭니다. 그래서 TV 중계를 한다고 해서, 예, 그 경기장에 가고 싶은 그 관중 수요는 절대 줄지 않는다. 이게 뭐, 예, 대부분의 결론이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산업화 과정이 나오는데, 학교, 정부, 시장으로 바뀐다. 이건 이제 미국 얘기예요. 역시. 예. 초창기에 최초의 스포츠가 상업화된 거는 사실 대학교 스포츠예요. 대학교 풋볼. 그것도. 예. 풋볼, 야구. 이 두 개가 제일 처음에 상업화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구는 이제 대학 스포츠가 죽고 농구는 살아남았죠. 예.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대학 스포츠가 훨씬 인기가 좋았습니다. 프로보다. 대학, 특히 풋볼은. 예. 그랬는데 정부의 개입 이게 이제 있어요. 말하자면 정부가 개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스포츠에 상업적으로 어, 이 예를 들자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대학 풋볼이 이제 이미 19세기에부터 시작을 했는데 19세기 말에 이 대학 풋볼 선수들이 막 죽는 거예요. 경기하다가 너무 운동이 과격해서 예, 뭐큰 부상을 당하고 죽고 이러니까 대통령이 불렀습니다. 총장들을 그 주요 대학 총장들을 불러가지고 아니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애들이 많이 죽어나가서 이게 되겠어? 그래서 총장님들 그 대책 마련하세요. 안 그러면은 나 그 풋볼 못하게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놨습니다. 대통령이. 예. 그래서 그 룰을 바꿨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좀 풋볼의 그 안전을 강화하자. 그래서 뭐 헬멧도 좀 강화하고 그 룰도 되도록이면 좀 충돌을 덜하게 뭐 이렇게 바꾸고 그런 식으로 정부의 개입이 들어가요. 네. 뒤에 나오지만 또 예. 법으로 이렇게 강제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뭐 완벽하게 시장으로 넘어왔죠. 예. 돈이 뭐 스포츠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돈이 있는 곳에 그 따라가죠 이렇게 다. 예. 스포츠와 연애 오락관 경계가 불분명하다. 예, 저는 가끔씩 좀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사실 그 뭉치면 찬단가요? 뭉쳐야 찬단가요? 뭉치면 찬다할 겁니다 아마. 예. 그 프로그램이 그 굉장히 좀 중요한 프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은퇴한 스포츠 스타들을 다 모아서 예, 그 그냥 조기 축구 하는 건데 그게 시청률이 뭐 5% 나오고 예. 지난번에 그 미스터 트롯 애들 나왔을 때는 거의 한 10%까지 올라갔답니다 시청률이. 예. 좀 안타까운 게 사실 프로축구는 시청률 0.5밖에 안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예. 근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예. 그 프로야말로 진짜 전형적인 그 스포츠와 어떤
예능의 결합이죠. 예. 뭐 경계가 따지는 게 무의미하죠. 뭐 그쵸. 예, 이게 뭐 연애 프로야, 뭐 스포츠 프로야. 뭐 그러면 어때? 시청률만 잘 나오면 되지. 뭐 이런 식이겠죠. 방송국 입장에서는. 예. 연예 미디어 스포츠 기업의 융합과 수직 계열화. 이 얘기는 이제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수직 계열화라는 거는 이렇게 아래 위로 쭉 이렇게 일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화로 치면은 뭐 제작, 뭐 투자, 배급, 뭐 상영,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한 회사가. 예. 이렇게. 예. 뭐 이런 식으로.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스포츠와 연예 뭐 에이전트도 하고 여기서 같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따로따로 이렇게 있으면은 좀 뭐 불편하니까, 예, 말하자면 좀 거추장스러우니까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예. 이런 현상이 뭐 흔히 벌어지고 있고, 스포츠의 경제적 효과 증대, 뭐 이걸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뭐 당연한 거죠. 예.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점점점 산업화, 예, 되고 있고, 그리고 스포츠를 통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전파. 이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미국화, 서구화하고 뭐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미국의 스포츠를 본다는 것은, 예, 일종의 우리가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케이팝 뭐 이런 거, 한류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그게 단순히 그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의미가 있는 게, 어, 그걸 통해서 한국의 문화랄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호감이 생깁니다. 그렇죠. 어, 한글도 한번 배워보고 싶고, 그렇죠. 한복도 한번 입어보고 싶고, 그 여러분 블랙핑크 그 노래 중에 그 한복 입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뮤비에. 예. 그거 때문에, 예, 한복의 그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었답니다. 예. 그 외국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전주 한옥마을이나 뭐 덕수궁 이런 데 와가지고 이제 한복 빌려 입고 사진 찍고 이러잖아요. 그게 예전하고는 달라요. 그 뭐랄까 양 자체가. 예. 그런 식으로 어떤 그들의 생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어떤 이데올로기 이런 거를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여요. 예. 우리가 그 좀 특이한 한국 문화가 약간 특이한 게 이제 그 6.25 그 해방 이후에 갑자기 이제 미국이 어떤 구세주로 떠올랐잖아요. 한국에 그 6.25 거치면서 특히 해방 6.25 거치면서 그러다 보니 미제는 뭐든지 좋은 걸로 이렇게 인식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아, 이거 미제야 그러면 그래? 이러면서 예. 요즘은 사실 미제보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훨씬 좋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예전 세대, 할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 여러분 할아버지 세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예, 그 미국 혹은 미국 문화 이런 거에 대한 그 동경, 그 고마움 이런 게 있어요 지금도. 예, 그래서 뭐 젊은 세대가 뭐 반미를 외친다, 뭐 미국이 싫다, 뭐 이러면 굉장히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 쟤네 왜 저래? 뭐 이러면서. 예, 마찬가지로 이런 그 스포츠를 받아들이면서 예, 이 미국식 사고방식, 미국식 생활 양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 NBA가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 젊은이들이 뭐, 미국 운동화라든가, 예. 이런 걸 많이 신고 미국으로 유학도 많이 가고 요즘에 그래요. 실제로. 예. 그, 제가 다니던 학교에도 중국 유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단순히 산업화로 그치는 게 아니죠. 정신까지 지배하는 거예요, 스포츠가. 예. 저 역시 어렸을 때 예, 미국의 스포츠를 보면서 미국을 동경했죠. 예. 미국은 큰 나라야. 저렇게 야구도 야구장 잔디 좋은 거 봐. 뭐 이러면서 예. 별것도 아닌데 그거.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미국에 가서 살게 됐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그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정신을 예, 그 지배하는 거예요. 일종의. 예. 자, 마지막 장이 됐습니다. 예. 미디어와 영상 스포츠의 발전. 자, 봅시다. 어, 아까 1920년대가 미국 스포츠의 황금기였다고 했고, 예,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미국 스포츠는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무렵에
그 라디오 중계가 처음 시작했어요. 예. 그 라디오 중계를 여러분들은 잘 들어본 적이 없죠. 예. 그 예, 라디오 중계를 하지도 않고 요즘 한국에서는 특히. 예. 그런데 이 라디오 중계만의 또 묘미가 있어요. 들어보면 예, 재밌습니다. 저는 라디오 중계를 어렸을 때 많이 듣고 자랐고 지금도 가끔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 하는 라디오 중계가 있는데 미국은 팀마다 다 그 자기 팀 경기를 중계하는 라디오가 따로 있어요. 채널이. 예. 편파 중계죠, 당연히. 그래서 자기 팀 위주로 합니다. 재밌는 게 그래서 어, 지금도 다 있고 예. 지금도 성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팀을 담당한 라디오 캐스터는 뭐 몇십 년을 합니다, 계속. 예. 뭐 50년 넘게 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라디오에서 TV로 넘어가죠. 30년대부터 물론 이때는 흑백이고 예. 한 60년대부터 칼라로 바뀝니다. TV가. 예. 자, 여기서 좀 하나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 얘기는 이제 교과서에 없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교과서 저자가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걸. 근데 이거는 빼놓으면 안 됩니다. 이 스포츠 미디어 얘기할 때 The Sports Broadcasting Act of 1961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뭐 우리말로 번역하기 힘들어요. 뭐 미국 뭐 스포츠 방송법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1961년인데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연도를 예를 들어서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게 몇 년도냐? 그게 그거를 무작정 외우면 잘 안 외워져요. 예. 그쵸? 이게 60일인지 70일인지 50일인지 80일인지 나중에 외우려고 하면은 뭐였더라 이런다고요. 근데 왜 이때여야만 하는가 이걸 그 배경을 약간만 좀 그 알면은 조금 쉽게 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결론적으로 이 법이 나온 게 1961년인데 이게 왜 나왔는지 얘기를 할게요. 일단 예. 이게 이제 그 NFL 당시 그 NFL이 통합하기 전에 이때는 통합하기 전이에요. 예. 당시에 그 AFL, NFL이 있었거든요. 그 미국 프로 풋볼에 양대 리그가 있었습니다. 예. AFL, NFL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둘이 뭐 우여곡절 끝에 결국 통합을 합니다. 60년대 말에. 예. 그래서 70년쯤에 처음으로 이제 양대 챔피언이 그 붙는 슈퍼볼이란 걸 하게 됐어요. 여러분 슈퍼볼 아시죠? 슈퍼볼. 예. 그 첫 대회가 이제 1970년쯤에 했는데 그 원래 이 양대 리그였던 게 이제 양대 컨퍼런스로 바뀌어서 이제 지금도 합니다. 근데 이 법이 나온 게 1961년인데 이때만 해도 이 NFL 이 프로 풋볼이 경제적으로 취약했어요. 그러니까 팀들이 다 이렇게 재정적으로 안정감이 없었습니다.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1960년대니까 아주 옛날이니까. 예. 그래서 좀 괜찮은 팀은 괜찮고 안 좋은 팀은 안 괜찮고 이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그 이때만 해도 입장 수익으로 대부분의 그 돈을 벌었으니까 도시가 크고 이런 팀들은 당연히 인구도 많고 팬도 많고 그래서 많이 관중들이 오는데 작은 동네에 있는 팀들은 규모가 작으니까 이게 시장이 작잖아요. 예. 규모의 경제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팀들은 막 번성하고 어떤 팀들은 망하고 이런 계속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잘 사는 놈만 잘 살고 못 사는 놈은 못 살고 이러면 그 사회도 빈부격차가 큰 사회는 불안한 사회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이제 커미셔너 당시 커미셔너가 이 사람인데 피트 로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리그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까? 재정적인 불균형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어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아주 그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우리 있잖아 TV 중계권료를 받아서 그거를 똑같이 나누자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팀이 10팀이 있어요. 뭐 당시에 더 됐지만 10팀이 있다고 칠 때 뭐 어떤 팀은 뭐 뉴욕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그 뉴욕은 크니까 그 재정에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팀은 그린베이에 있어. 그린베이. 그 위스콘신주에 그린베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거기에 NFL 팀이 있습니다. 예. 초창기 NFL 멤버이기도 하고
근데 그 팀은 인구가 10만 명이에요. 아니, 그 도시는 인구가 10만 명이에요. 예. 10만 명이면은 인구가 여러분 경상북도 상주시 인구하고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 그게 상주시가 한국에서도 큰 도시가 아닌데 예. 10만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요? NFL 팀을. 그러니까 제의한 거예요. 10팀이 있으면은 자 우리 10팀을 10팀한테 똑같이 나눠주자 이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로 똑같이 나눠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n분의 1을 하자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은 예.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예.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예. n분의 1을 하자 이거예요. TV 중계권료 받아가지고 우리 그거 똑같이 나눠 갖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네, 피트 로젤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공평하고 좋죠. 네, 그러나 근데 비난도 할 수 있잖아요. 뭐냐면은 야 이게 무슨 자본주의야 이게 공산주의지 이렇게 주장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자본주의의 정신에 어긋나는 거야. 우리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인데 왜 이걸 똑같이 나눠? 잘 사는 놈은 잘 살고 못 사는 놈은 못 사는 게 자본주의지. 어떻게 잘 사는 팀, 못 사는 팀 똑같이 가자는 얘기야. 말이 안 돼.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때 이 피트 로젤이 주장했던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이거예요. 리그 띵크. 예. 멋있는 말이죠. 예. 야, 그래, 니네 말이 맞다. 그래. 자본주의 좋다 이거야. 근데 잘 사는 팀만 잘 나가는 팀만 잘 나가고 못 나가는 팀 맨날 못 나가서 망해버리면은 리그가 운영이 안 되는데 그럼 어떡할 거야? 너 혼자 팀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을 생각하기 전에 리그를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리그 think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렇게 아주 멋진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이게 이제 법제화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그 공정거래법 있잖아요. 엔타이 트러스트법, 반독점법이란 게 미국에 되게 유명한 법이 있거든요. 자본주의의 어떤 보완적인 의미로. 그래서 반독점법에 위배된다는 소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나눠 가지는 게 지들끼리 짜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예, 공정한 경쟁이 아니잖아.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취지를 설명했어요. 이제 그 당시 대통령이 케네디였거든요. 예, 존 F 케네디한테 이걸 설명하고 이제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그치 이게 리그 전체가 생존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우리가 허락해 줄게 해서 이제 법으로 만든 게 예, 이겁니다. The Sports Broadcasting Act of 1961. 예. 그래서 기념비적인 법이에요, 이게. 그 이후에 다른 프로리그도 다 이 모델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메이저리그나 뭐 이런 다른 미국의 보통 프로리그에서 그 작은 연고지, 규모가 작은 연고지 팀들도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된 거죠, 이게. 지금은 딴 데도 다 하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게 좀 그 뭐랄까 부작용도 있긴 해요. 예. 근데 그거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런 법이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이거 예, 제가 시험에 낼 겁니다. 예.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예.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진 그 취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은 예, 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리그 싱크란 말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왜 1961년이냐? 이때가 어떤 칼라 TV가 이제 막 보급될 무렵이에요. 예. TV 그 중계권료가 굉장히 그 중요해지던 무렵이란 얘기죠. 그전에는 TV 중계권료가 쌌기 때문에 그걸로 뭐 돈을 많이 벌지 못했어요. 근데 그렇지. 60년 되면은 이미 올림픽에서도 이제 위성 중계하고 예, 그럴 때니까 TV 중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알 때예요, 이제. TV가 이제 새로 생겨서 칼라 텔레비전도 나오고 앞으로는 TV의 시대야. 다 이제 알았던 거죠. 예. 그리고 똑같이 1961년도에 ABC에서 와이드 월드 오브 스포츠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거의 음, 매일 밤에 해요. 이걸 밤에 해가지고 약간 스포츠와 쇼를 결합한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인기를 오랫동안 끌었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스포츠 저널리즘 혹은 스포츠 프로그램에 어떤 새로운 장을 열었죠. 예.
예,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끝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예, 이건 뭐, 뭡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예, 그, 초반에, 그,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학교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스포츠 저널리즘과 스포츠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합쳐서 이렇게, 예, 만든 프로그램이 있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널리즘 과가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예,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우리 교과서에. 뭐가 나오냐면은, 예, 어, 여러분 98페이지를 보시면은, 네, 98페이지에, 예, 보시면 중간쯤에, 교재 98페이지에 중간쯤에 1926년 나와 있죠. 예, 1926년에 워싱턴 주립대학이 최초로 스포츠 방송 과정 설립, 예, 스포츠 브로드캐스팅 과정을 처음으로 설립한 학교였어요. 그 학교가. 예. 뭐 저는 이제 뭐 거기서 일하지 않지만, 예, 뭐 그랬었다는 얘기를 잠깐 드리고, 예,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1시간이 넘어버렸는데,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쉽니다. 하루. 예, 10월 2일은 녹화 방송이 없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제가 원래는 추석 연휴 전에 숙제를 하나 드릴까 했었는데, 예, 그냥 뭐 쉬시라고, 예,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쉬시고요. 갔다 와서 합시다, 숙제는. 예.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